미국 서부 상공, 해발 3만 피트. 밤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어요. 승객 239명을 태운 여객기가 폭풍 속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난기류가 예상되니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울렸어요. 승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벨트를 조였습니다. 기내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조종석 안 기장은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그는 침착하게 조종관을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곧 지나갈 거야. 부기장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B-, B-,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계기판의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뭐야? 기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전자장비의 이상 신호가. 관제탑, 여기 239편. 기장이 무전기를 잡았어요. 전자 시스템의 이상 발생. 응답하라.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었어요. 망할. 부기장이 중얼거렸어요. 계기판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도계, 속도계, 엔진 출력 표시. 모든 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쾅! 기체가 크게 흔들렸어요. 승객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뭐야? 기내는 순식간에 공포로 가득 찼어요. 짐칸에서 짐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기장이 소리쳤어요. 모니터를 확인하니 엔진 출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의 60%, 50%. 기장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관제탑, 응답하라. 긴급 상황이다. 그는 계속 무전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통신이 완전히 두절되어 있었어요. 기장님, 수석 승무원이 조종석 문을 두드렸어요. 승객들이 패닉 상태입니다. 뭐라고 안내해야? 진정시켜. 기장이 외쳤어요. 곧 정상화될 거라고.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어요. 고도계가 급격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5,000피트, 2만 피트. 비행기가 하강하고 있었어요. 수동 조종으로 전환. 기장이 명령했어요. 그는 조종관을 힘껏 당겼습니다. 하지만 기체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계속 하강하고 있었어요. 승객들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우리 죽는 거야? 엄마. 누군가 도와줘. 기내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울부짖고 어른들도 공포에 떨었어요. 젠장. 기장이 이를 악물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15년 경력에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다운되다니. 부기장이 비상 매뉴얼을 펼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긴급 재부팅을 시도해 볼까요? 해봐. 기장이 소리쳤어요. 부기장은 비상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잠시 모든 불빛이 꺼졌어요. 완전한 암흑. 그리고 몇 초 후 다시 켜졌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계기판이 깜빡거렸습니다. 안 돼. 기장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완전히 먹통이야. 엔진 소리도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약한 소리. 출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기체가 또다시 크게 흔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승객들이 좌석에서 튕겨나갈 뻔했어요. 벨트 확인. 승무원들이 소리쳤지만 그들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관제탑, 제발 응답해줘. 기장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무전을 시도했어요. 여기 239편. 긴급 상황이다. 239명이 타고 있어.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여전히 잡음만 들렸어요. 지직 마이너스, 지직 마이너스,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거예요. 3만 피트 상공에서 고도 1만 5천 피트. 부기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계속 하강 중입니다. 그들은 추락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기장은 모든 힘을 다해 조종간을 당겼어요. 근육이 뒤틀릴 정도로. 올라가, 제발. 하지만 기체는 듣지 않았습니다. 중력이 그들을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너무 빠르게. 그들이 얼마나 빠르게 하강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승객 중 한 명이 창밖을 보고 기절했어요. 기장님, 부기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 순간 기장은 마지막 희망을 떠올렸어요. 긴급 신호. 수동으로 보내는 저주파 신호를 보내. 그가 부기장에게 소리쳤어요. 누군가 받을 수도 있어. 부기장은 떨리는 손으로 비상신호 버튼을 눌렀어요. B-, B-, B- 규칙적인 간격으로.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누군가 듣고 있기를. 2장. 같은 시각, 지상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관제탑. 밤 교대 근무조가 각자의 모니터 앞에 앉아 항공기들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239편 신호 정상. 한 관제사가 보고했어요. 예정 항로 비행 중.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모니터에서 신호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모니터를 두드렸어요. 239편 신호가 불안정한데? 옆 관제사가 자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여기도 뭔가 이상해. 수석 관제사가 다가왔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그는 모니터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통신 시도해봐. 지금 당장. 239편 응답하세요. 관제사가 무전을 보냈어요. 응답 없음. 239편 여기 관제탑입니다. 응답 바랍니다.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신호가. 젊은 관제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라졌습니다. 모니터에서 239편을 나타내는 점이 흐릿해지더니 완전히 꺼졌습니다. 관제탑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백업 시스템 확인. 수석 관제사가 소리쳤어요. 다른 레이더로도 찾아봐. 관제사들이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백업에도 안 잡힙니다. 위성 신호도 두절. 완전히 사라졌어요.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수석 관제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긴급 회의. 그가 명령했어요. 관제탑의 모든 책임자들이 상황실로 모였습니다. 큰 스크린에는 239편의 마지막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상황 정리하지. 수석 관제사가 말했어요. 통신 두절, 레이더 신호 소실, 마지막 고도는 3만 피트에서 급락 중이었습니다.
한 관제사가 보고했어요. 엔진 상태는 마지막 데이터는 출력 극감을 보여줬습니다. 정상의 40%까지 떨어졌어요. 또 다른 관제사가 답했습니다. 날씨는 폭풍 지역입니다. 강한 난기류와 번개. 최악이군. 수석 관제사가 이마를 짚었어요. 20년 경력에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베테랑 관제사 한 명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현재 하강 속도로 계산하면 그는 숫자를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존 확률 0.01%입니다. 상황실이 정적에 잠겼어요. 모두가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39명. 그들의 운명이. 우린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구조팀의 대기 명령이나 내리자. 수석 관제사가 무겁게 말했어요. 추락 예상 지점 근처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구조가 아니라 시신 수습을 위한 거였으니까요. 관제사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20년 동안 일하며 여러 사고를 봤지만 이렇게 속수무책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그 순간 상황실 뒤쪽 컴퓨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모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 한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가 서 있었어요. 민재? 수석 관제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금 무슨? 아직 완전히 끊긴 게 아닙니다. 민재가 자신의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무슨 소리야? 한 베테랑 관제사가 비웃듯 물었어요. 신호 완전히 사라졌잖아.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 아니요.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거기에는 미세한 파형이 나타나 있었어요. 아주 약하지만 규칙적인 패턴. 이거 보세요. 이게 뭔데? 관제사들이 모니터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잔여 신호입니다. 민재가 설명했어요. 3초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 중요합니다. 민재가 강하게 말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조종사가 수동으로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상황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정말? 그럴 리가. 불가능해. 기체가 그 상태에서. 베테랑 관제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능합니다. 민재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저주파 비상신호. 일반 레이더로는 잡히지 않지만 심층 주파수 분석으로는 가능해요. 민재. 수석 관제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 말이 맞다면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야? 네. 민재의 눈이 빛났어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한 선배 관제사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민재,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너 여기 온 지 겨우 6개월이잖아. 지금은 프로들의 영역이야. 저도 압니다. 민재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보세요, 여기. 그는 파형 분석 결과를 확대했습니다. 화면에는 규칙적인 신호 패턴이 나타나 있었어요. B-, B-, B- 3초 간격. 너무나 정확한. 이건 자동 신호가 아니에요. 사람이 수동으로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관제사가 반박했어요.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 전자 시스템이 다 죽었는데. 비상 백업 회로가 있어요.
민재가 설명을 계속했어요. 모든 항공기에는 메인 시스템이 죽어도 작동하는 최소한의 백업 회로가 있습니다. 조종사가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수석 관제사가 민재의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규칙적이네. 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잡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살아있어요. 민재가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상황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럼 수석 관제사가 물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업 위성 회선으로 연결하면 통신을 복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뭐, 본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백업 위성 회선은 일반 권한으로는 접근할 수 없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승인? 베테랑 관제사가 비웃었어요. 지금 한밤중인데 본사에 연락하고 승인받고 그 사이에 비행기는 추락해. 알아요. 민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10초의 침묵이 흘렀어요. 3장. 민재는 결심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럼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승인 없이 하겠습니다. 뭐? 수석 관제사가 놀라며 소리쳤어요. 민재, 그건 규정 위반이야. 내 경력이 끝날 수도 있어. 알고 있습니다. 민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재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지금 239명이 하늘에 떠 있어요. 규정과 그들의 목숨. 어느 게 더 중요한가요? 베테랑 관제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야, 신입.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건 본사 허가 없이는 접근 불가능한 라인이라고. 그가 민재를 막으려 했어요. 지금 허가받을 시간 없습니다. 민재가 단호하게 말하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암호 입력창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민재, 당장 멈춰. 선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땅 마이너스 땅 마이너스 땅 마이너스 키보드 소리만 상황실에 울렸어요. 수석 관제사는 고민에 빠졌어요. 막아야 할까? 아니면 놔둬야 할까?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 하지만 239명의 생명이. 젠장. 그가 중얼거렸어요. 접속 중. 민재의 화면에 진행바가 나타났어요. 10%, 20%, 거의 다 됐어요.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안 돼. 베테랑 관제사가 민재의 의자를 잡아당기려 했어요. 하지만 수석 관제사가 그를 막았습니다. 기다려봐. 하지만 팀장, 기다리라고. 50%. 민재가 중얼거렸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자신의 경력은 끝이에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무단 접속 감지. 보안 프로토콜 작동. 민재는 당황하지 않고 우회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그가 몇 달 동안 공부한 게 헛되지 않았어요. 70%. 진행바가 계속 올라갔어요.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성공할까? 실패할까?
갑자기 화면이 깜빡거렸어요. 아, 민재가 놀랐습니다. 시스템이 튕겨낼 거예요? 하지만 몇 초 후 연결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됐다. 민재가 소리쳤어요. 그는 즉시 통신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백업 위성 회선이 활성화되었어요. 이제 통신 시도합니다. 그가 무전 버튼을 눌렀어요. 여기 관제탑입니다. 239편 응답하세요. 잠시 정적. 그리고 지직 마이너스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여긴 끊어지는 목소리. 항공 239편 기장의 목소리였어요. 상황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살아있어. 통신이 됐어. 민재의 손이 떨렸어요. 성공했어요. 239편 들립니다. 상황을 보고하세요. 그가 마이크를 붙잡고 소리쳤어요. 엔진이 꺼졌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출력이 계속 떨어지고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고도는 1만 피트, 1만 피트. 관제사들이 경악했어요. 3만 피트에서 1만 피트까지 2만 피트나 떨어진 거예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장님, 민재가 말했어요. 지금부터 제 지시를 따라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구요? 기장이 물었어요. 관제탑 엔지니어입니다. 민재가 답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복귀 항로를 안내하겠습니다. 그는 키보드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기장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고도에서 엔진 출력이 이 상태에서 회항은 불가능해요. 아니요. 민재가 강하게 말했어요. 가능합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민재, 수석 관제사가 다가왔어요. 설마 그거. 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공지능 기반 비상 항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그건 다른 관제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아직 테스트 중이잖아. 공식 승인도 안 난. 알아요. 민재가 답했어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미쳤어? 베테랑 관제사가 소리쳤어요. 테스트도 안 끝난 시스템으로 239명의 목숨을 걸고 다른 방법 있으세요? 민재가 되물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옳았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수석 관제사가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해봐. 민재는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고도, 풍향, 풍속, 기압, 엔진 출력. 인공지능이 모든 변수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수천 가지 경우의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 화면의 숫자들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계산 중. 민재가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제발 답을 찾아줘. 10초, 20초, 30초.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렸어요. 기장의 거친 숨소리만 무전기에서 들렸습니다. 빨리. 시간이 없어요. 마침내 화면에 항로가 나타났어요. 빨간 선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경로. 나왔어요.
민재가 외쳤어요. 그는 무전기를 잡았어요. 기장님, 지금부터 정확히 제 지시를 따라주세요. 말해보세요. 기장의 다급한 목소리. 먼저 좌측으로 15도 선회하세요. 민재가 명령했어요. 지금 당장 화면의 데이터를 보며 그리고 고도 2000피트 하강. 미쳤어. 기장이 소리쳤어요. 더 내려가라고. 지금 1만 피트밖에 안 남았는데 믿으세요. 민재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기장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선의 시작. 조종간을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행기가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민재의 화면에서 항공기 위치가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좋아요. 계속 유지하세요. 민재가 격려했어요. 고도 하강.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비행기가 더 아래로.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무전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하느님, 누군가 기도하는 소리. 민재의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었어요. 풍향이 변했습니다. 기장님, 지금 우측으로 5도 수정. 5도? 네. 지금 기체가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었어요. 그 순간 엔진 소리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출력이. 기장이 놀라며 말했어요. 조금 회복됐어요. 그거예요. 민재가 외쳤어요. 지금 기류를 타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계산한 최적 기류대로. 관제사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정말 되는 거야? 속도 200노트로 유지하세요. 민재가 계속 지시했어요. 그리고 고도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비행기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도는 여전히 8000피트. 너무 낮았어요. 현재 위치 확인. 민재가 소리쳤어요. 관제사 한 명이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공항에서 남서쪽 120km. 좋아요. 민재가 계산했어요. 이 속도면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어요.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엔진 출력 상태는? 민재가 물었어요. 60%까지 회복됐습니다. 기장이 보고했어요. 하지만 불안정해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괜찮아요. 민재가 안심시켰어요. 60%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는 활공 비율을 높일 거예요. 그는 다시 계산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새로운 항로가 나타났어요. 완만한 하강 곡선. 기장님, 이제 고도를 천천히 올립니다. 분당 200피트씩. 이해했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조금 안정되었어요. 상승 시작합니다. 조종간을 당기는 소리. 엔진이 힘겹게 울렸어요. 고도 8500. 부기장이 보고했어요. 9000, 1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경보음이 다시 울렸어요. 좌측 엔진 온도 상승. 기장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과열 경고. 엔진 출력 줄이세요. 민재가 즉시 지시했어요. 30%로. 하지만 그럼 고도를. 지금은 엔진을 식혀야 해요. 기장은 출력을 줄였어요. 비행기의 상승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안 돼.
승무원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요. 민재가 말했어요. 계산된 하강이에요. 활공 자세로 전환합니다. 그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어요. 기장님, 기술을 10도 아래로. 미쳤어요? 기장이 반문했어요. 더 내려가라고? 믿으세요. 민재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계산한 최적 활공 각도예요. 기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어요. 이미 이 젊은 엔지니어를 믿기로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기수 하강. 비행기가 비스듬히 아래로 향했어요.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엔진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온도 정상화 중. 부기장이 보고했어요. 좋아요. 민재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우리는 글라이더예요. 엔진 최소한만 쓰고 기류를 타는 거예요. 관제탑의 관제사들이 감탄했어요. 저런 방법이 천재 아니야? 베테랑 관제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한다. 현재 위치. 민재가 물었어요. 공항에서 80km, 고도는 6000피트. 완벽해요. 민재는 최종 접근 항로를 계산했어요. 기장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측으로 30도 선회하세요. 활주로 정렬 시작. 30도 선회. 기장이 복창했어요. 비행기가 크게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시, 공항, 활주로가 보입니다. 기장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겼어요. 우리 살 수 있어요? 네. 민재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반드시 살립니다. 엔진 출력 50%로 증가. 민재가 지시했어요. 마지막 힘을 써야 해요. 50% 증가. 엔진이 다시 힘차게 울렸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어요. 관제탑에서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한 관제사가 가리켰어요. 저기 온다. 고도 3000피트. 기장이 보고했어요. 2000, 1000, 점점 가까워지고 500, 착륙 준비. 민재가 마지막 지시를 내렸어요. 바퀴 내리세요. 바퀴 내림. 기계 작동 소리가 들렸어요. 200피트, 100, 50.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관제탑 전체가, 조종석이, 기내의 모든 승객이, 쿵,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어요. 타이어 마찰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어요. 역추진. 기장이 소리쳤어요. 엔진이 반대로 돌아가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비행기가 점점 느려지고 마침내 멈췄어요. 완전히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착륙 완료. 기장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터져 나왔어요. 우리 살았어요. 관제탑이 폭발했어요. 야호! 해냈어. 믿을 수 없어.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관제사들이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민재는 조용히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해냈어. 그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해냈어. 수석 관제사가 다가와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민재. 넌 영웅이야.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기내에서는 승객들이 울고 웃고 환호했어요. 살았어. 우리 살았어. 서로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승무원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기장은 조종석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관제탑. 특히 그 엔지니어분. 제 이름을 알려주세요. 민재입니다. 민재가 답했어요. 이민재요. 민재. 기장이 되뇌었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239명을 살렸어요. 구조팀이 비행기로 달려갔어요. 의료진, 소방관들. 하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렸지만 모두 살아 있었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살아있다는 기쁨에 웃었습니다. 땅이다. 살았어. 활주로에 무릎 꿇고 키스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아이를 꼭 껴안고 울고 있었어요. 살았어. 우리 살았어. 아이도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이제 안전해. 노부부가 서로의 손을 잡고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여보, 우리 살았어. 그러게. 기적이야. 그들은 50년을 함께한 부부였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젊은 사업가는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야. 응, 살았어. 집에 갈게. 사랑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어요. 승무원들도 차례로 내렸어요. 그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살았어. 믿을 수 없어.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직업상 침착해야 했지만 이번만큼은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기장과 부기장이 마지막으로 내렸어요. 기장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아니에요, 기장님. 부기장이 말했어요. 그 엔지니어가 해낸 거죠. 맞아. 기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제탑으로 가자. 직접 만나야 해. 그들은 곧장 관제탑을 향해 걸었습니다. 감사를 전해야 했어요. 자신들과 239명의 생명을 살린 그 사람에게. 관제탑 입구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기장님, 한 말씀.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플래시가 터졌지만 기장은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관제실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 관제사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기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모두가 돌아봤어요. 아, 기장님. 수석 관제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재 씨, 어디 계신가요? 민재? 수석 관제사가 뒤를 돌아봤어요. 저기 있네요. 구석에 있는 책상. 민재가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항공기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기장이 민재에게 다가갔어요. 민재는 기장을 보고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기장님, 민재 씨. 기장이 그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깊게, 정말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니에요. 민재가 당황하며 기장을 일으켰어요. 일어나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기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죽었어요. 기장이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239명. 그 중에는 6살짜리 아이도 있었어요. 신혼부부도 있었고, 모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신이 그들 모두를 살렸어요. 부기장도 다가와 말했어요. 15년 경력에 저희도 포기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죠. 관제사들도 하나둘 다가왔어요. 민재,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내 인공지능 시스템, 진짜 놀라워.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베테랑 관제사도 다가왔어요. 민재를 무시했던 그 선배. 민재. 그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무시했어. 내가 옳았어. 아니에요, 선배님. 민재가 웃었어요. 선배님도 규정을 지키려 하신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넌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선배가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때 관제탑 문이 벌컥 열렸어요. 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매우 굳어 있었어요. 본사에서 온 간부들. 상황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누가? 한 간부가 차갑게 물었어요. 누가 무단으로 백업 위성 회선을 사용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관제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민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민재입니다. 당신이? 간부가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20대 중반의 젊은이. 신입 딱지가 붙어 있는 신입 엔지니어 주제에 감히 본사 승인도 없이. 잠깐만요. 수석 관제사가 급히 나섰어요.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 상황이었고 민재가 아니었다면 239명이 모두 변명입니다. 간부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간부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감정이라곤 전혀 없는 목소리. 무단 접속, 허가 없는 시스템 사용, 본사 승인 없는 독단적 판단. 이것들은 모두 중대한 규정 위반입니다. 다른 간부가 서류를 펼쳤어요. 항공안전규정 제34조, 통신관리규정 제12조, 내부보안규정 제5조. 이민재 씨, 첫 번째 간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즉시 해고입니다. 개인 물품을 챙겨 오늘 안으로 퇴사하십시오. 상황실이 술렁거렸어요. 뭐라고요? 한 관제사가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그가 239명을 살렸는데 규정만 지켰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항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간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조직이 무너집니다. 오늘은 결과가 좋았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의 판단이 틀렸다면? 간부가 계속 말했어요. 만약 시스템이 오작동했다면 더 큰 사고가 났을 겁니다. 규정은 그런 걸 막기 위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수석 관제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간부는 듣지 않았어요. 결정은 이미 났습니다. 본사 이사회의 만장일치예요.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제 짐 챙기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갔어요. 안 돼. 기장이 소리치며 간부 앞을 막았어요. 이 사람은 영웅이에요. 우리를 살린 사람이라고요. 해고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증인입니다. 부기장도 나섰어요. 민재 씨가 아니었다면 저희 모두 죽었어요. 규정이 우리를 살렸나요? 아니죠. 민재 씨가 살렸어요. 죄송하지만 간부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 권한 바뀝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저는 집행만 할 뿐입니다.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재는 가방에 자신의 물건들을 넣기 시작했어요. 노트북, 개인 노트, 펜, 6개월 동안 쓰던 물건들. 그래도 후회는 없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민재. 동료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를 봤어요. 미안해. 우리가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민재가 미소 지었어요. 규정은 중요해요. 저도 알아요. 그리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239명이 살았어요. 민재가 말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제 일자리보다 그들의 목숨이 훨씬 소중하니까요. 관제사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재, 넌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의연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민재는 가방을 메고 관제탑을 나서려 했어요. 동료들이 그를 배웅했습니다. 민재, 정말 미안해. 나중에 꼭 연락해. 고마웠어, 여러분. 복도를 걸으며 민재는 6개월 동안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첫 출근 날, 선배들과의 회식, 밤샘 근무, 짧았지만 소중한 시간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재 씨, 돌아보니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관제사 몇 명이 따라온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기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언론에 알리고 청원을 시작하고 뭐든 할 겁니다. 감사하지만 민재가 말하려 했어요. 아니야. 수석 관제사가 말을 끊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옳은 사람이 벌 받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민재가 탔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웠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웃었어요. 슬프지만 후회 없는 미소. 1층 로비로 내려온 민재. 그런데 밖이 이상하게 시끄러웠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민재 씨, 저기 나온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승객들이었어요. 239명.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민재 씨, 한 승객이 외쳤어요. 우리 목숨을 살린 분.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해고됐다고 들었어요. 한 여성이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다른 승객이 외쳤어요. 모두가 분노하고 있었어요. 민재는 당황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단체 채팅방 만들었어요. 한 승객이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239명 모두 연락처 교환했죠. 그리고 여기 모였어요. 한 중년 여성이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소송하겠어요.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자예요. 다른 남성이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은 남성이 명함을 꺼냈어요. 대한항공 이사입니다. 우리 회사로 오세요. 최고 대우로 모시겠습니다. 연봉은 지금의 5배. 저희 유나이티드도. 다른 항공사 관계자가 소리쳤어요. 6배 드리겠습니다. 스카우트 제안이 쏟아졌어요. 관제탑 안에서 지켜보던 간부들이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은 예상 못했습니다. 239명의 증인, 변호사, 기자, 항공사 임원들. 게다가 저기 봐. 한 관제사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방송국 차량들이 도착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기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생방송 준비를 하는 거예요. 큰일인데. 간부가 식은땀을 흘렸어요. 본사에 보고해야. 그는 급히 전화를 꺼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커지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기자들이 민재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민재 씨, 소감 한 말씀.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규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명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같은 상황이 온다면 똑같이 할 겁니다. 카메라가 그를 향했어요. 생방송 중이었어요. 239명의 생명과 제 일자리. 선택은 당연했어요. 민재의 말에 승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한 기자가 간부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본사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웅을 해고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간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모든 뉴스가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기적의 생還 239명을 살린 영웅, 해고되다. 규정과 생명, 무엇이 더 중요한가? 민재의 사진이 뉴스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인터넷도 난리였어요. 민재 씨 복직 청원 단 하루 만에 1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항공사 규정 개정 요구 여론이 들끓었어요. 항공사 본사는 비상이 걸렸어요. 이사회 긴급 소집, 밤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여론이 너무 나빠. 주가도 떨어지고 있어. 어떻게 해야?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어색했습니다. 이렇게 커질 줄은. 그는 쓸쓸히 웃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 간부들이 아니었어요. 더 높은 사람들, 회장, 사장, 임원들. 이민재 씨? 가장 앞에 선 노신사가 물었어요. 그는 항공청장이었어요. 네, 네. 민재는 놀라며 대답했어요.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민재는 당황하며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좁은 원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으세요. 민재가 의자를 권했지만 청장은 서 있었어요. 민재 씨, 청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당신의 행동은 규정 위반이 맞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역시, 하지만 청장이 계속 말했어요. 239명을 살렸죠. 우리는 밤새 논의했습니다. 항공청, 항공사, 관제탑 모두 모여서 그리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청장이 미소 지었어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생명은 더 중요하다고. 당신이 옳았어요.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청장을 봤어요. 정말, 정말인가요? 정말입니다. 청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해고 결정은 즉시 철회됩니다. 청장이 첫 번째 서류를 건넸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국가공로 훈장을 수여합니다. 두 번째 서류 또한 항공사 사장이 나섰어요. 회사 차원에서도 특별 포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승진합니다. 관제탑 기술 책임자로. 게다가 청장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항공청 특별 고문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도입하고 싶어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냥 영웅입니다. 청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진짜 영웅이에요. 일주일 후 공식 시상식이 열렸어요. 대통령이 직접 민재에게 훈장을 달아줬습니다. 국민의 자랑입니다. 대통령이 악수하며 말했어요. 239명의 승객들도 모두 참석했어요. 그들은 민재에게 꽃다발과 감사 편지를 건넸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생일을 주셔서 감사해요. 민재는 관제탑으로 복직했어요. 아니, 복직이 아니라 승진. 기술 책임자로. 동료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민재 팀장님, 우리의 영웅. 팀장은 부담스러워요. 민재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그냥 민재라고 불러주세요. 안 돼. 수석 관제사가 웃었어요. 이제 공식 직급이야. 민재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정식으로 승인되었어요. 전국 모든 관제탑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여러 비상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민재의 시스템은 이미 6건의 비상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수백 명의 생명을 더 구한 거예요. 민재 덕분이야. 동료들이 감사했어요. 어느 날 관제탑에 한 가족이 찾아왔어요. 1년 전 그 비행기에 탔던 민재 씨 계신가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이가 그림을 들고 있었어요. 저예요. 민재가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그림을 건넸습니다. 비행기 그림. 그리고 고맙습니다라는 글씨. 민재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아이가, 어머니가 말했어요. 매일 그림을 그려요. 민재 아저씨 덕분에 살았다고 꼭 전하고 싶었대요. 고마워. 민재가 아이를 안았어요. 가족들이 돌아간 후 민재는 그림을 책상에 붙였어요. 자신의 노트북 옆에. 이게 내가 일하는 이유야. 그날 밤 민재는 여전히 관제탑에 있었어요. 밤 교대. 모니터를 주시하며 항공기들의 안전을 지키며 선배가 커피를 건넸어요. 민재, 1년 전 오늘이 그날이었지? 아, 그러네요. 민재가 웃었어요. 벌써 1년이나. 그때 정말 대단했어. 선배가 말했어요. 나 같았으면 못했을 거야. 해고될까봐 무서워서. 아니에요. 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선배님도 했을 거예요. 민재가 말했어요. 생명이 걸린 일이니까요. 누구라도. 그래도 넌 특별해. 선배가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고 있었어요. 불빛을 반짝이며 하늘로 올라가는. 민재는 그걸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안전한 비행 되세요.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그는 이 자리를 지킬 거예요. 누군가의 목숨을 지키는 그 일을.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옳은 일을 하는 용기. 그게 진짜 영웅입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 버스에서 또 만나요. 파이팅!